아까 실험 장비 고장 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험 장비가 잘 돌아가서 데이터 예쁘게 나올 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그게 진짜 행복한 건 거지. 그게 그렇죠. 그게 제일 행복.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 해도 얼음에 크게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대학원 가기 전에 여러 실험실을 돌면서 연구를 체험하는 실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얼음을 연구하는 실험실에 들어가게 됐다가 얼음이 수소와 산소 두 가지로 구성된 아주 간단한 물질임에도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앞으로 연구할 것도 굉장히 많아 보여서 얼음을 연구를 하기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연구가 1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계속 얼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진학할 때 보통 이제 지도 교수님을 고르는데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는 시점에 교수님께서 공동 연구로 얼음과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한날은 저희 실험실에서 보쌈집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었는데 교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여기 신입생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이 얼음 관련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3명 모두 이 얼음 연구를 하려고 사실은 그 대학원에 들어온 게 아니니까 섣불리 그거를 답변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얼음 연구를 하게 되면 남극이나 북극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번뜩 든 게 내가 이 얼음 연구를 하게 되면은 남극이나 북극을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엄청 재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손을 들고 제가 얼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제 얼음 화학 연구는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주 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 저온 진공챔버를 사용해서 실험을 하다 보면 실제로 만들어지는 얼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 나노미터의 얇은 방막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얼음이 생각대로 잘 형성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실험 장비도 사실 잘 고장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실험이 수행되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든 편이고 얼음이 간단해 보이지만 다양한 형태와 특성의 얼음들이 있어서 생각했던 형태의 얼음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편입니다. 사실 이 얼음 화학 연구라는 것이 새로운 연구이고 전 세계에도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연구이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에서 졸업을 하려면은 연구의 성과와 논문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연구다 보니까 실험을 다시 세팅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기까지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려서 그게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동료가 없다는 거. 비슷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얘기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데 동료가 없어가지고 같이 이제 연구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할 수 없었다는 게 힘든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험 장비가 고장나거나 잘 작동하지 않을 때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반대로 이제 실험 장비가 잘 작동하고 얼음도 잘 형성이 되고 기대하는 대로 데이터가 나올 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예쁜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깨끗한 데이터가 나올 때 이제 연구를 해서 드디어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싶어서 뿌듯하고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발표할 수 있겠다 싶을 때 행복합니다. 네, 연구를 하면서 가장 뿌듯함을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음 화학 연구가 굉장히 특이한 학문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여하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도 선정이 되고 우수연구실에도 선정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연구의 독창성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인정을 받았을 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가서 이런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유리 시험관에다가 그 산화철을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얼려가지고 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는 다양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남극 도둑갈매기라는 스코아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공교롭게 제가 준비한 그 시험관에 있는 산화철이 소시지하고 색깔이 굉장히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제 시험관을 부리로 좋아갖고 다 부서뜨렸어요. 이게 제가 한 20개 정도만 특별히 제작해갖고 왔거든요. 10개 정도를 걔들이 깼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한 게 이 빗자루를 길게 세워가지고 이제 원피스 같은 작업복을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 이후로는 스코어들이 그 제 시험관을 전혀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사히 실험을 마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실 졸업까지 할 수 있게 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 최종 목표는 얼음 화학 연구를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최종 목표고요. 얼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텐데 얼음이 왜 이렇게 얼고 왜 이렇게 단단하고 왜 이렇게 미끄럽고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얼음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실제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응용 기술을 좀 근사한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가 세계적으로도 많이 하지는 않는 연구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만이 하고 있는 연구인데 이제 이런 연구를 계속해서 한국에서도 얼음 연구라는 걸 한다는 거를 다른 나라에서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계화를 넘어서 우주화로 갈 때 유용한 연구 결과를 얻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저에게 얼음이란 가족이고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코에 한 2달 정도 연수를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연수를 하면서 고생을 했다가 교수님이 휴가를 주셨는데 이탈리아를 갔는데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함께 애를 낳아서 애랑 이제 셋이 살고 있는데요. 이렇듯 지금 이제 얼음 화학을 2006년부터 연구를 했는데 얼음 화학은 나에게 직장도 가져다 줬죠. 그리고 나의 와이프와 나의 아들, 가족을 가져다 줬으니까 얼음 화학은 저에게 가족이자 전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얼음은 안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으면서도 안에 들어가면은 주변이 전혀 안 보이고 그런 안개같이 주변에 보이면서도 혼란스럽거나 다시 또 깨끗하게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가 생각보다 재미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조금 모호하고 어렵고 그럴 것 같지만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새로운 것도 되게 많이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도전 정신이 강하고 그런 젊은 분들에게 이 극지 연구나 얼음 화학 연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극지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를 시작하려는 분들께 주변은 흔하고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살펴보면은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많고 연구를 시작했을 때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은 흔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것부터 살펴보면서 생각해보면은 좋은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극지연구소 정원신소재 연구단의 김기태, 이두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